실시간 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입니다. 현재 재택 치료 인원은 총 몇 명이며 모니터링 인원은 제주시와 서귀포 각각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그와 더불어 재택 치료 인원 확충의 필요성을 도지사 권한대행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지금 일단 재택 치료 그 총 대상은 총 누계는 이제 442명이고요. 현재 재택 치료 중인 분은 2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이제 지역별로는 지금 저한테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한대행님 아까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재택 치료 인원의 필요성을 도지사 권한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준비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아시겠지만 80% 이상의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우리가 재택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완치가 되는 상황들이 임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자들이 상당히 높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었던 백신 역시 그 기간이 그 면역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재택 치료 대상자는 확진자 대상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단 의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 재택 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병원에 입소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재택 치료를 앞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재택 치료 대상자 인원수에 따라 단계별 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의료기관은 이미 정해져 있고, 보건소별로 재택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팀, 격리관리팀 이런 그 관리팀을 앞으로 인원을 더 증원하면서 재택 치료를 그 함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원 그 발생 빈도에 따라서 대응 계획을 마련해 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재택치료 관련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동거인이 감염된 경로가 있었는지, 재택 격리 치료 도중 응급 이송 건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제주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가족이 확진된 사례는 대부분이 동거 가족들은 접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접촉자인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가 격리 중에 잠복기에 있었던 분들이 확진된 사례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추가로 비접촉자가 확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이송권 재택 치료를 하고 재택 치료 중에 3일 이상 이게 쿤두를 계속 발열이 지속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입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는데 전원율은 한 10%, 약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이달 들어 돌파 감염 건수 백신 종류별로 확인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돌파 감염 확진자 수는 총 22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일 현재까지 이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인구 80.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102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71명,
그리고 얀센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13명,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25명, 기타 교차 접종 및 해외 접종하신 분이 총 17명입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14일 0시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율 확인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역학조사팀장 현승우입니다. 12월 14일 공시 현재로 12세에서 17세 기준으로 보면 1차 접종률이 54.05%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자가 36.65%가 되겠습니다. 예, 미디어 제주 이정민 기자입니다. 제주 방역 당국이 밝힌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가 10명입니다. 사망자별 확진 일시와 사망 일시, 나이, 예방 접종 여부, 기저질환 의심 여부 등에 대한 구분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적인 부분도 일부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확진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방 접종 여부, 그리고 기저질환에 대한 진단명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정도까지는 저희가 현황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의 부분은 개인 정보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제주 안심코드의 방역 패스 연동은 언제부터 시작될 계획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기능 고도화 그 과정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예정대로라면 개발이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시일은 일단은 12월 22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2월 22일에 맞춰서 저희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KBS 강인희 기자입니다. 재택 치료자 가족 간 감염 비율을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재택 치료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외에도 제주도만의 지원 대책이 있거나 계획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격리자에 대한 보상 비율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택 치료자에 대한 보상 비율은 지금 조금 더 그러니까 한 사람 가정부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재택 격리 중인 사람 숫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것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40여만 원을 더 추가로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재택 치료 시작이 이제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재택 치료와 관련 통계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입니다. 11월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현황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네, 11월 확진자 중에서 10대 이하 연령층이 21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에는 42명으로 6.7%, 30대는 56명으로 8.9%, 40대는 64명으로 10.2%, 50대는 62명으로 9.9%, 60대가 101명으로 16.1%, 70대가 44명으로 7.0%,
80대 이상이 46명으로 7.3%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제 10대 이하 연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34%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백신 접종 및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기 이전의 10대 확진자 비율인 5% 전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2월 들어서 전체 연령대별로 확진자 현황도 설명 바란다는 질문입니다. 12월에도 11월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1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체 확진자의 39.8%, 194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20대에서 5.5%, 30대에서 13.1%, 40대에서 13.7%, 50대에서 10.5%, 60대 이상에서 17.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이달 영업시간 모임 제한 검토를 포함한 거리두기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의 확산세와 확진자 위중증 비율, 사망률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그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을 기억해 보면 사실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치명률,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재생산 감염 지수 등을 그 중요 지표로 삼겠다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보신다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재 확진율은 이제 0.8%입니다. 전국은 2.46%가 확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검체 채취 후에 확진된 비율을 말합니다. 재생산 지수는 제주도는 1.3, 13일 월요일 1.11입니다. 전국은 1.23. 그리고 병상 그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도 전국은 이제 약 78%인데 우리 도는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 비율도 전국은 지금 현재 뭐 수도권은 85%, 비수도권은 약 68.5%인데 우리 도는 지금 약 17.6%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집단 감염들이 워낙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증화율, 치명률, 그 다음에 병상 확보율, 이런 것들이 몇 사람이 발생된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해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우리가 전환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평균 비율을 봐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들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인데, 중요한 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섬입니다. 감염병 환자를 우리가 병상 여력이나 역량을 다했을 때 다른 시도는 권역별로 묶었기 때문에 병상을 이용하고 의료 인력을 가동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저희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수도권이 지금 상당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늘 수도권을 기준으로 저희는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이 지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저희들은 더 집중해서 확보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추가 병상 확보, 또 중증 병상 확보, 이러한 부분들도 대비해 놓고 12월 중순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그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실시한 학부모 여론조사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접종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뭐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염려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염려는 저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적 경험이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향성 같은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안 맞았을 때 그리고 맞았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역시 맞는 게 훨씬 이익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이상 반응 그 빈도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안 맞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 문화, 여가권 이런 것들이 주변의 아이들은 다 맞아서 이렇게 학습권 침해를 덜 받고 충분히 당당하게 문화 여가를 즐기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가 혹시 거기에 침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10대 이하의 그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함한 사회 참여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꼭 백신 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